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선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국내 K리거 선수를 분석해 볼 거예요. 다 누군지 아시죠? 이재성이에요. 이재성.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고요. 충분히 해외로 나가도 다비드 실바나 모드리치처럼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이제 이 영상들을 통해서 한번 보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러 가시죠.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화려하지 않지만 화려한 개인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재성이 여기서 플레이를 하는 거 보면 이재성은 헛다리를 한다든지 뭐 멋있는 프리플랩을 한다든지 이런 드리블이 많은 선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재성이 잘하는 게 뭐냐면요, 드리블을 할 때 드리블을 끌고 다니는 드리블을 해주면서, 이제 그거는 저희 축지사 일자 드리블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공을 굉장히 끌고 다니면서요, 상체가 항상 앞으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이 낮고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볼 소유 능력이 굉장히 좋고요. 여기서도 보이는 것처럼 크로이프 턴을 했을 때 터치가 심지어 길더라도 항상 몸이 앞으로 나가니까 그 공을 잡아채는 능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난 선수고요. 공을 정말 잘 끌고 다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렇게 들어올 때 알을 넣는다든지 그런 드리블이 정교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굉장히 뛰어난 선수죠. 이재성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드리블 능력과 키핑 능력 그리고 시야 능력이고요. 두세 명쯤은 쉽게 지키고 나갈 수 있는 드리블 능력이 있는 선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재성 선수는 드리블을 할 때 무조건 빠르게만 하는 게 아니라 100m가 미친듯이 빠른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느리게도 했다 빠르게도 했다, 느리게도 했다 빠르게도 했다, 이 속도 변화 능력을 완벽하게 갖춘 선수고요. 이제 여기서 지금 보여줄 이 장면들 때문에 제가 이재성이 모드리치처럼 할 수 있다, 이재성이 실바처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이렇게 지금 빙그르르 도는 장면들, 그리고 상대방의 타이밍을 보면서 드리블을 하고 오른쪽과 왼쪽 자유자재로 동그란 턴을 할 수 있다는 거에서 이재성이 충분히 세계적인 미드필더가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차 움직임에 대해서 볼 건데, 2차 움직임에서 좋은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선수는 이거는 뭐 제가 외지를 분석을 하거나 누구를 분석할 때마다 말했던 건데, 패스를 주고 가만히 서 있질 않아. 미키타리안 분석도 나왔죠? 패스를 주고 진짜 가만히 서 있거나 아주 약간만 움직여주고 혹은 뒤에서 공을 받으려고 움직이는 미드필더들이 많은데, 이재성은 상황 판단을 굉장히 잘하고 패스를 주는과 동시에 전진형 움직임을 굉장히 자주 가져오는 선수예요. 이런 면에서 본인이 패스를 주고 공간을 파악해서 뛰어들어가니까 2차 패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찬스나 상대방의 공간이 더 열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 다음에는 이재성이 가지고 있는 패스 능력이라든지 슈팅 능력 혹은 연계 능력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한 플레이들이 나오는 거고, 이재성이 드리블해서 들어가거나 패스를 주고 들어가는 것 때문에 전북현대에서 자연스럽게 가끔씩 위험한 티키타카 플레이나 이렇게 주고받는 멋진 플레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외 선수랑 비교를 하자면 약간 페브리가스 같은 경우에는 패스를 주고 서서 보는 스타일이고, 패스를 주고도 움직이더라도 사이드로 가거나 뒤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모드리치라든지 다비드 실바나 이재성 같은 선수들은 패스를 주는과 동시에 앞쪽으로 가면서 그 공간들을 파고들고, 공간에 파고들었을 때는 본인의 템포에 맞게 혹은 오버래핑 나오는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을 이용해서 연계까지 기가 막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방금 보여준 이 터치는 소름 돋는 터치죠. 이재성은 진짜 물건입니다. 국가대표에서도 개인적으로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세컨볼인데, 이게 이제 이재성이 왜 세계적인 미드필더에 들어갈 수 있고 왜 중앙 미드필더로서 가끔은 원래 3명을 뛰는 팀도 있지만 2명의 미드필더를 선호하는 팀들도 많아요. 4-2-3-1이나 4-4-2를 쓰는 팀들은. 근데 그런 팀들을 뛸 때는 수비력이 기본적으로 좋아야 돼요. 수비형 미드필더 혹은 공격형 미드필더도 그냥 미드필더여도 수비력이 굉장히 필수 조건 중 하나인데, 이재성이 정말 잘하는 이유는 아까 언급했던 화려하지 않지만 화려한 개인기 드리블도 있고 뭐 2차 움직임 능력도 있지만 바로 이 커팅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이런 커팅 능력이 굉장히 좋고 세컨볼이 어디로 갈지 혹은 공이 튕겨 나올 때 어디로 가지 내가 이걸 딸 수 있는지, 그리고 압박을 들어가거나 태클을 들어갈 때 몸이 중심이 앞으로 실리면서 그 세컨볼들을 다 이기고 들어가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재성 선수라는 이재성을 미드필더로 안 쓸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수비를 못해, 공격을 못해, 드리블을 못해, 그것도 패스를 못해. 다 잘하니까
쓸 수밖에 없는 거지, 감독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 가면 뭐 혹은 해외 리그에 가면 우리나라 미드필더들이 가장 언급당하는 것 중에 큰 게 바로 수비력이야. 근데 이재성은 그 수비력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고, 심지어 이 마지막 장면에서는 본인이 패스를 잘못 넣어서 그 패스를 들고 나오는데 그걸 다시 자기가 움직여서 끊는 거 봐. 이런 능력까지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매력적일 수밖에 없고, 이제 이 마지막, 아까 이제 앞에서부터 계속 언급이 됐지만 패스 능력은 뭐 말할 것도 없어. 사이드를 벌려주는 패스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주는 패스, 혹은 본인이 원터치로 해야 될지 투터치로 해야 될지, 공간이 많아서 드리블을 해야 될지, 혹은 수비수 뒷공간을 파는 걸 보고 스루 패스를 줘야 될지, 이런 게 너무 완벽한 선수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걸 잘 볼 수는 있어. 근데 이재성은 보고 나서 주는 그 패스의 질 자체가 너무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선수가 오버래핑을 나가면 그 선수 발밑에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공간에다 넣어주고, 혹은 가만히 서서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딱 발밑에서 서서 받게끔, 그러니까 공간에 줘야 될지 발 아래에 줘야 될지 파악도 굉장히 잘하고, 그 외에 패스의 속도라든지 패스의 힘의 조절도 굉장히 좋아.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아까부터 언급한 공을 뺏어서 패스를 주고 2차 움직임까지 하면서 결국에는 본인이 시작한 플레이를 본인이 마무리 짓는 부분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재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볼 수 있고, 이거는 심지어 스페인을 상대로 했던 경기인데 이렇게 멋진 스루 패스까지 넣는 거. 그리고 이거 봐, 뛰는 선수도 공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공이 자기 앞에 떨어지는 거 봐. 이만큼 이재성은 패스의 능력이나 패스의 질이 굉장히 높은 선수야. 와, 이건 뭐 감탄밖에 나오지 않는 패스들이지. 바디 페인팅을 주고 사이로 주는 거. 방금 같은 패스도 웬만하면은 공중볼로 주거나 수비수가 이렇게 서 있으면 바깥으로 주는 패스가 많단 말이야. 근데 정말 잘하는 선수들은 바깥으로 주는 척을 하면서 그 사이로 줘버려. 왜냐면 요 사이로 줬을 때는 들어간 선수가 이렇게 들어가다가 잘라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패스가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이 선수도 뛰면서 더 크게 돌아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수비수가 이렇게 서 있고 이 선수가 이렇게 뛰어 들어갈 때 패스가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 뛰던 선수가 길게 안 돌아뛰고 잘라서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많다는 거지. 그래서 이재성이 이 패스 능력은 정말 대단해. 진짜 칭찬해. 아주 칭찬해. 그래서 이제 뭐 전북현대가 리그 우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뭐 물론 이번에는 뭐 아주 아쉽게 우승을 하지 못했지. 근데 그건 뭐 전북현대 잘못이니까. 근데 전북현대가 아챔도 우승할 수 있고 이런 거 우승할 수 있었던 메인 이유 중 하나, 전북현대가 정말 강한 이유 중 하나는 이재성이라는 미드필더가 레오나드의 그 침투 능력, 로페즈의 침투 능력, 이런 거를 완벽하게 살려줄 수 있기 때문이고, 이재성에게 약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바로 득점력이지. 어시스트를 다이렉트로 한다거나 득점을 다이렉트로 하는 경우가 없고 연계 플레이를 많이 해주는 선수라서, 이재성이 정말 시즌에 10골 혹은 20골까지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 미드필더까지 된다면 와, 이재성의 값어치는 엄청날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야. 모드리치랑 실바가 시즌에 10골 이상을 못 넣거든. 넣더라도 거의 10골, 11골이야. 근데 램파드나 제라드 같은 미드필더들은 물론 약간의 다른 유형의 미드필더이긴 하지만 그 선수들은 매 시즌 15골에서 20골을 무조건 넣어주던 미드필더라서 그것까지 갖춘다면은 뭐 판타스틱. 정말 세계적인 선수 탑10 안에도 들 수 있는 미드필더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그래서 이제 해외에 나가서 경험만 조금 쌓는다면 이재성은 국내가 아니라 정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선수 중 한 명이 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 그리고 여러분, 댓글로 저랑 소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댓글에다가 뭐 다음으로 원하는 선수라든지 이런 거 적어주시면 좋고, 앞으로도 K리그 선수부터 시작해서 프리미어리그 선수라든지 다양한 선수들을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골키퍼 분석 같은 것도 써주시면 저희 엄진석 코치님이 해줄 거니까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하는 거 꼭 잊지 마세요. SPT, Train Like Pros.